사실상 절윤을 거부한 장동혁 대표는 최근 열린 의총을 두고 맹탕이다, 또 이틀막 의총이다, 이런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. 사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하는데, 이에 대해서 오늘 아침 김성태 전 의원이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.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함께 듣고 오시죠. 당이 이렇게 갈등과 분열로 계속적인 반목과 대립이 이어지면은 불을 보듯 6월 3일 성적표는 뻔한 거예요. 그걸 뭐 중진들은 자신들 선거도 많이 치르고 또 남들 선거도 많이 경험하고 했기 때문에 또 정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또 정권이 잃어버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.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 그냥 자신의 총선은 아직까지 2년 넘게 남았으니까 당이 어떻게 가든 산으로 가든 강으로 가든 그냥 뒷짐지고 그냥 나하고 아무 이해관계 없어. 나는 그냥 조용히 산다. 그러다 보니 당이 이 모양 이 꼴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나서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의견을 모아가지고 장동혁 대표에게 그 뜻을 전달하기는 어려운 구조예요. 왜 그럴까요? 거기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당내 기득권 세력들이 중심이 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. 네, 일단 사선 의원 중진들이 장동혁 대표 면담을 하고 각각 의견을 낸다고 하거든요. 근데 김성태 전 의원은 일단 실효성 없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. 저는 김성태 전 의원의 진단이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. 실효성은 없어요. 했으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전에 당 중진들이 그렇다면 목소리를 냈었어야죠. 근데 지금 실기했고 실제로 지금 3월부터 다음 주부터는 지방선거 전국으로 급격하게 전환될 겁니다. 오늘 아마 인재영입 1차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고, 이렇게 되면은 당이 할 수 있는, 아마 중진들이 저렇게 집단 면담하는 것도 일종의 정치적 알리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우리 할 만큼 했어. 우리도 할 도리 한 거야라는 그 정도의 정치적인 흔적을 남기겠다는 것 같은데, 장동혁 대표의 생각은 뚜렷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보수의 이제 말하자면은 정권을 잃은 이후에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새로운 어떤 그 보수의 재구성을 이뤄야 되겠다.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력까지도 내가 끌어안고 가면서 사실상에 어찌 보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쪼그라든 보수를 그나마 코어 지지층까지 더 확산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단일대우로 해야 되겠다. 그러니까 보수의 빅텐트를 국민의힘 중심으로 치겠다고 얘기하면서 다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럼 지금 장 대표가 노선 변화를 할 것이냐? 저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중진들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노선 변경을 하지 않을 거면은 빨리라도 중도 전환을 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그런 어떤 방안들을 마련해서 빨리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는 이 우리가 지금 수세에 몰려있는 국면을 공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내라. 그게 당신이 얘기한 타임라인이 언제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뭐냐. 그걸 아마 묻게 될 거예요. 아마 여기서 중진들은 여기서 뭘 고민하냐면은 자, 그럼 여기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흔들린다고 봤을 때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인가? 당이 더 망하죠. 이렇게 중대선거를 앞두고 그런 경우가 없어요. 그러니까 중진들의 고민이 이런 거죠. 뭔가 장 대표의 노선도 바꿔야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무슨 방법이 있을까? 아마 그걸 고민하는 오늘의 모임이 될 것 같은데,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경천동지안 혹은 뭐 파천항 같은 이게 뭐 변화가 오는 그런 건 없을 것 같고, 아마 그 지방선거 전국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데 대한 수순의 한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근데 또 반대 목소리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최선의 선거 전략은 장동혁 대표 사퇴다,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소장파에서는 대한과 미래에서 당장 지금 전당원으로 윤어게인 지지하는 거, 이거 지금 전 의원들 투표하자, 비공개 투표하자,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?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저 내용, 저 고통이 성장의 고통인지 아니면 퇴행의 고통인지 누가 봐도 저게 성장하는 걸로는 보이지가 않잖아요. 결국 그렇습니다. 공당이라는 게 사적인 가족 모임이 아니고 개 모임이 아니잖아요. 윤사모가 아니잖아요. 그러면 국가 반역이 일어났고 재판부에서 12.3 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. 그렇다면 그런 내란 수계를 배출한 정당에서 그 국가 반역하고는 손을 정말 절연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지, 국가 반역을 미화하고 내란 수계를 정말 안타까워한다면 사상 누각이에요. 그 국가 반역을 정말 절연하지 못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의 그
아무리 경제 발전을 얘기하고 정치를 얘기해봐 뭐합니까? 당장 정부 여당에서도 내란 잔당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저희만 그럽니까? 국민 대다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왜 12.3 불법 계엄은 내란인데 당신들만 뭐 구국의 결단이냐, 내란 수계를 변호하냐, 안타까워하느냐.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공당은 정말 공적 가치, 미래가 있는 행위를 해야죠. 아니 국가 반역을 미화하면 공당에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저 퇴행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대표가 오더라도 국민의힘은 계속 자중질환이 일어났을 뿐이 없고, 그럼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수파가 정말 징계 난동, 징계로 다 사람들을 쳐버리는 거야. 그러면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야 이런 어려운 일이 처해 있을 때 비주류가 다시 집권하면서 뭔가 그전 세력과 단절하고 국민들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, 계속 이렇게 가면은 계속 이렇게 당세가 퇴행하지 않을까?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장동혁 대표와 그 각을 세우고 있는 한 축이 오세훈 시장인데, 지금 지도부에서는 지방선거 전략으로 뉴페이스, 뉴스타트 요 전략을 세웠더라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공천 가능성에 대해서 좀 낮게 보는 시각들이 많고, 서울시장에는 신동욱 의원, 최고위원도 지금 나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? 네, 뭐 새로운 사람들 참여해서 경선하면 되겠죠. 그리고 오 시장에 대해서 당에서도 아마 그냥 전략 공천 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경선이 원칙이라고 그러고.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참여하는 의원들이, 자 지금 뭐 신동욱 의원이나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일단 수치적으로 과연 지금 오 시장에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, 과연 대등할 것인가, 뭐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의 경쟁력으로 입증하면 되는데, 근데 일각에서 오 시장이 각을 잡고 세우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혹시 이제 공천 못 받은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, 장동혁 대표나 이정현 위원장이나 똑같이 하는 공천 원칙이 하나 있어요. 인위적 컷오프 하나 없고, 그다음 두 번째, 선거에서 이길 사람 뽑는 게 공천 아닙니까? 예. 선거에서 질 사람 공천할 수는 없잖아요. 가장 이길 가능성이 높다.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펠탑 효과라고 그러는데, 높은 노출 빈도와 주목도, 인지도를 갖고 있는 오 시장을 제외할 수는 없을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오 시장 중심으로 가되 여기에 흥행이 될 만한 과연 부수 요소들의 의원 참여가 있을 것이냐, 그걸 뭐 지켜볼 대목이지만 저는 그럴 끼는 없다고 보고, 다만 오 시장이 장동혁 대표에게 좀 센 소리, 그다음에 자꾸 좀 그 중원 확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서울이라는 지역이 중도 소구력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그런 흔적을 남기기 차원에서 계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합당할 것 같습니다. 예.